두 번째 발표자이신 김준영 박사님은 자아 초월 상담과 예술 치료로 각각 상담학 박사,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한마음선언 본원 거사 합창단으로 한 20여 년 이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한국 독서치료학회에서 켄 윌버의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을 기본으로 한 대행선사의 수행 여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하실 내용은 현대인의 자기 이해와 공동체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50사상이 그 50사상의 이해와 체득을 위해서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 그 효과가 더 증진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마음의 50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 명상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이미지를 활용하여 명상 체험을 시각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50사상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물질과학과 망각의 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질과학과 망각을 융합할 실증적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 그리고 서론적 배경,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및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의 위기가 본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며 사회적 고리가 환경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는요,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적 근대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안정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체성 혼란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늠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또한 신자유주의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가 해체되고 개인화 경향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율 등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 악화와 정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을 통계자료와 연구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통계청에서 2025년도 자료인데 2023년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3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들은 고독감, 소속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관계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에서는 연구 대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마음의 50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50, 즉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은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상호성과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관계 단절과 소속감 악화를 극복하고 상생과 연대의 윤리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본 연구는 그 방법으로 심상유도 명상과 생성형 AI 이미지의 융합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유도 명상은 내면 탐색과 정서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AI 이미지는 무의식적 감각과 상징을 시각화하여 외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이 융합되면 참여자는 자신의 내면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관계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공사상에 기반한 8회기의 심상유도 명상과 AI 이미지 생성 및 탐색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떠한 내면적 변화와 관계 회복을 경험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첫째, 참여자가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와 인식 전환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게 어떠한 체험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로 나타나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론적 배경에서 현대사회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부터 살펴보면은요, 바우만은 오늘날의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구조와 관계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정체성과 관계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가면서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든스 또한 현대사회를 자기 성찰적 근대로 진단하며 사람들의 개인화 경향성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로 인해 소속감이 악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간관계보다는 단절적이거나 일시적인 만남이 늘어나게 하고 나아가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한마음의 오공사상에 주목했습니다. 한마음은 불성 존재에 거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주 만물 만생이 모두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공은 본래 성격은 한마음이나 일상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관법은 믿고 맡기고 놓고 지켜보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알아차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관법은 심상유도 명상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오공사상은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의존하여 자타가 둘이 아닌 관계 속에 공존한다는 철학입니다. 이러한 오공사상은 연기법과 불교의 동체대자비신과 동사습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공사상의 역할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오공사상은 단순히 불교적 개념을 넘어서 일상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생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개인주의의 극복이 가능하고, 공심은 비분별적 공감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은 자원과 생명의 공유로 환경적 위기에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공체는 존재의 일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공식은 나눔과 공양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인간, 타자, 자연과의 상호 연결성과 윤리적 실천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공사상을 실제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심상유도 명상을 활용하였습니다. 심상유도 명상은 내면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탐색함으로써 심리적 통찰과 감정인식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심상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주인공 관법을 기반으로 하여 오공사상의 5가지 요소를 주제별로 명상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AI는 참여자의 내면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외지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성된 AI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 이해, 자기 표현과 심리적 몰입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로는 캔바, 챗GPT, 미리캔버스, 리튼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캔바와 챗GPT를 활용하였습니다. 만약 심상유도 명상과 AI 이미지를 융합하게 되면요, 텍스트 심상 이미지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50 요소에 대해 심상유도 명상을 실시하고 떠오른 심상은 필요한 경우 언어적인 표현을 용이하기 위해서 정석카드를 이용하고 이어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심상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생성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챗GPT를 이용하였습니다. 공생과 관련한 심상유도 명상을 체험한 후 떠오르는 심상은 단어로 표현하면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누는, 미소 짓는 따뜻한의 단어를 프롬프트를 통하여 챗GPT에 입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성된 공생과 관련한 이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후 생성된 AI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탐색 과정은 분석 심리학의 적극적인 상상 기법을 이용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 알아차림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공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은 참여자들에게 창작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기 심상에 대한 몰입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심상유도 명상과 AI 이미지의 융합은 자기 이해와 공동체 감각을 쉽게 시각적으로 확장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공사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AI 연구도 기술 응용 중심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한마음의 오공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심상유도 명상과 AI 이미지를 융합하여 오공사상의 새로운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독창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연구 대상자는 여성 8명으로 연령대는 40에서 60대입니다.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에 걸쳐 가지고 3시간씩 8회기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본 연구는 공용기관의 인체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년기 위기를 거쳤거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체성 혼란과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불안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표가 보이는데요. 이 8명의 참여자는 한마음 선언의 신도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무교 2분, 기독교 2분, 나머지 4분은 불교였고요.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신앙기간이 비교적 긴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단지 연구 대상자가 아니고 오공사상의 배를 함께 타고 가는 동반자로서 이 과정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절차는 일단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는데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12시간에 걸쳐서 6여 개의 프로그램을 실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용타 스님의 동사스 프로그램, 그리고 한마음 가군의 한마음 공생 실천 과정과 보살도 실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는 오공을 중심으로 해서 6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연구를 통해서 그 참여자 하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큰 스님의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어를 조금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간 및 회기가 너무 짧다. 그리고 심상을 언어하는데 단어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AI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개선된 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요. 일단 종교적 언어 표현을 절제하고 심리적 용어로서 조금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은 내 안의 신성, 본래 면목, 참자기, 큰자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고요. 주인공은 로베르토 아사지올리의 정신통합에서 나오는 높은 자기라는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도 6회기에서 8회기로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슈퍼바이저들한테 슈퍼비전을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오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활동인데요. 이론적 배경과 심상유도 명상 그리고 정석 카드를 활용한 AI 이미지 생성 그리고 이미지 탐색, 나눔 공유 등 이와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절차 방법은 워밍업 작업하고 마무리 작업에서만 워밍업 작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마무리 작업에서는 오공사성을 체득한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운영 절차에 대한 것도 책자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연구 도구로서는 수집 자료로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주인공 간법일지, AI 이미지 생성 및 탐색일지, 그리고 명상 경험 일지, 회기별 소감문을 수집하였고요. 연구자로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관찰일지 그리고 심층 면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이미지 및 연구 대상자의 자료는 서면 동의를 받고 수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택했는데요. 했고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료 간의 삼각 측정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분석은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내 분석은 각 참여자의 주요 주제 및 개별적 특성을 도출했고요. 심상 및 자기 성찰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AI 생성 후 이미지 탐색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8명인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4분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교 1분, 기독교 1분, 불교 2분을 선정했는데요. 연구 참여자 A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분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벽주의로부터 해방과 관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여기 보겠다. 자, 이 참여자 A는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참여자였는데요. 우리가 1회기에는 주인공 간법하고 8회기에는 용광로 명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회기의 주인공 간법에서는 자기의 문제나 경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심상 유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용광로 명상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다루고 싶은 어떤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아서 1회기하고 8회기에는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505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505의 전체적인 또 한 가지에서 6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에는 공생과 관련해서 자해복을 통해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얽매던 완벽주의와 자기 변환에서 벗어나려는 내면의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획이 공체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기를 통해 나의 내면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는 체험을 통해 강력한 해방의 느낌을 언급하고 나를 통해 관계 확장의 여지를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자 B 사례는 진로 불안에서 오공의 실천적 확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C는 정체성 혼란에서 자기 통합과 치유의 여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참여자 D는 자기 관찰과 내면의 성장으로 관계 통합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자 E는 자아의 재창조와 깨달음의 여정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여자 F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F는요, 불교 신자입니다. 관계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자기를 찾아간 참여자인데요. 육회기 공식에서 미소 천사를 통해 나의 미소 한 번이 세상을 밝힌다는 메시지를 체감하며 공식의 실천 기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8회기 용광로 맹상에서는 아들의 결혼에 대한 집착을 녹여내며 아들의 삶은 그의 것이라는 자각에 도달 및 자신만의 본질적 삶을 회복하였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여자 F는 1회기 주인공 간법에서 결혼할 나이대의 아들이 연상의 여인과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집이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막상 본인이 닥치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연상의 여자를 안 만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 간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8회기의 용광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자시도 종교가 불교입니다. 감정에 민감하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여자로서 이해기 공심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기가 고양이를 돌봤다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양이들로부터 자신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얻고 재활용, 지식 나눔 등 봉생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획이 공체에서는 이 세상은 모두 공체를 통해 봉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됨이라는 공체의 본질을 체감하며 가족과의 공생, 감정 나눔의 공심, 공간 공유의 공유, 신체 기관의 공체 등 오공을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고유한 마음과 삶의 방식을 내면하는 여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자 H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늘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참여자로서 오획이 공체에서 건강한 신체를 통해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을 직면하고 존중을 통한 공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7회기 오공의 한마음에서는 꽉 찬 비움에서 나는 주인공을 지켜보는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아중심적인 자기 동해시를 넘어서 의식의 변환을 보여줬는데요. 이분은 기독교인데도 우리가 불교 용어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내 분석을 요약해 보면은요, 4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기 이해가 심화가 됐었고요. 인간관계에서 대해서 재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자신의 심상을 외자시키면서 시각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공사상의 실천적 내면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관 분석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례관 분석은 각 회기별로 사례자의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요약하고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27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4개의 영역과
주제 및 15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표 6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앞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고요. 이 시간에는 오공사상의 실천에 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영역은 자기의 심화, 인간관계의 제인식, 심상유도 명상과 AI 이미지 경험에 관해서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 범주로서는 각각 3개씩 하위 범주가 나왔습니다. 오공과 관련해서 공식은 존재와 관계의 상호성 자각이다. 그리고 감정의 수용과 타자 공감, 복욕은 뭐예요? 공유를 통한 실천적 나눔, 공체는 존재 수용과 자기 돌봄의 확장, 공식은 공감의 실천 확장, 그리고 오공의 통합은 한마음으로 흐르는 삶의 방식. 오공의 통합을 요약한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한마음으로 흐르는 삶의 실천. 그죠? 저는 저렇게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공사석의 실천과 관련해 가지고 공생은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상호자각이 일어났는데요. 참여자에는 일상에서 먼저 인사하기, 연락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생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B는 물방울이 호수에서 떨어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가족에게도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G는 내가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더 컸다. 아까 고양이와 관련한 그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재활용과 지식 나눔을 통해 공생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심은 감정의 수용과 타자 공감으로 참여자 A는 머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참여자 B는 반응보다는 경청이 중요함을 실천 중이었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공심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H는 아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흐르게 두는 것이 공심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회복하고 타인에게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용과 관련해서 복유를 통한 실천적 나눔으로 참여자에는 고맙다, 수고했어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로 하였고요. 이것들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부터 나눔을 실천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는 공용을 해야 할 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나눔의 개념을 삶의 본질로 내면한 가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체는 존재 수용과 자기 돌봄의 확장으로 참여자에는 바다에 떠있는 감각으로 무기력과 평온이 공존함을 경험하며 감정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이는 내 자식, 내 남편이라는 표현이 몸의 긴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 명상을 통해서 신체 이완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감정적인 긴장을 해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공감의 실천으로 참여자에는 미소 나누기, 눈 마주치기 등 일상에서 타인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비언어적으로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표는 모든 존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공감의 실천을 내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5가지를 통합한 것이 아까 한마음으로 흐르는 삶의 방식인데요. 참여자 A는 힘을 빼고 직업력에서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오공의 총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는 불교가 종교였는데요. 감정관계, 신체 언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존재의 흐름이라고 이 오공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즉 오공 사상이 분리된 영역이 아닌 통합된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액자들은
6가지 이미지를 생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정하고 그것을 출력하여 액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마주하고 그 액자의 이미지가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해 보면서 스스로 오공사상을 좀 더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오공사상에 내면하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각과 관계적 회복, 실천적 변화, 존재인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립된 자아를 공동체적 존재로 회복시키고 상호 연결성을 촉진하는 대안적 실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들은 오공의 한 나무를 그리게 하고 오공 열매에 본인들이 일상에서 공생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공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열매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서 좀 더 일상에서 오공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적 변화 결과를 보면은 일단 심리적 통찰이 일어났고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고 존재를 수용하고 오공 실천을 내면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오공 사상은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성에서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성의 AI 역할은 AI는 단순한 이미지 생성 도구가 아닌 치유 매개체로 작용을 했고요. AI의 기능으로서는 일단 심상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좀 더 확장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통찰을 좀 더 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공사상의 실천의 내면화 과정은 일단 오공사상에 대한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상유도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통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의 삶의 태도, 관계 방식, 감정 대처가 오공의 중심으로 대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교육 현장, 공동체 프로그램에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의 한계로서는 일단 질적 연구만 소규모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병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성과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31분이네요. 마무리할게요. 자, 결론을 요약하면 오공사상은 자기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핵심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감정 표현 및 무의식 탐색의 촉진 도구가 되겠고요. 심상유도 명상은 통합적 성장 모델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단순한 마음 공부를 넘어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의 전환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발표를 마치면서 정리를 하자면은 한마음의 오공사상 기반 심상유도 명상 프로그램과 AI 이미지 융합은 개인적 성찰과 관계 회복 그리고 철학적 실천을 동시에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불안과 단절 속에서 오공사상과 심상유도 명상, AI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현대인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과정은 깊은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법과 너나 하나라가 마음에 계속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법가가 오공사상의 주제가가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깊은 의미를 그 선법가 내용을 통해서 새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형큰 스님의 오공사상과 그 실천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 연구부터 본 연구 그리고 질적 사례 연구 방법론에 따른 자료 분석하고 실천 방향 제시까지 매우 공을 들인 발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르침은 글이나 말로서 책이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어떤 도구나 효과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 더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AI 시대, AGI 시대를 맞아서 그 시대에 적응하는 적절한 새로운 방편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거기에 부합되는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김준영 박사님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은 이준엽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준엽 원장님은 약산의 한방병원장으로 계시며 한마음과학원 회원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엽입니다. 챗 GPT가 처음 등장한 게 아마 2021년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이제 추론과 학습 모델을 근거로 현재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거의 대부분 이것이 과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도 얼마 전에 IBM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측면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이게 뭐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우리한테 주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국세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제 그런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뭐 이런 슈퍼컴퓨팅 파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과학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이런 인공지능이 마치 가상의 인격체, 가상의 그런 의식과학된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처럼 대답을 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거듭해도 이런 대화를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의식화된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현재와 같은 오늘 발표하신 그 김준영 선생님께서의 발표를 보면은 지금은 비록 인공지능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치중돼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더 큰 자아 아니면은 조금 더 의식화된 구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50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좀 더 우리의 인간의 내면 혹은 의식의 또 다른 측면과 대화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연구는 그 시발점이 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중분에 따라서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화 발전돼서 그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영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문 읽어보겠습니다. 김준영 회원님의 발표 50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 유도, 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는 전통적 수행사상인 50과 최신 기술인 생성형 AI를 접목하여 개인의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적 회복 가능성을 탐색한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됩니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참여자 개개인의 내적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였습니다. 자기 이해의 심화, 개인 관계의 재인식, 무의식의 시각화, 그리고 오공의 실천적 내면화라는 네 가지 주요 변화를 도출한 것은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이미지를 통한 내면 심상의 시각화는 전통 명상 연구에서 보기 힘든 독창적인 시도로 첨단 공학과 상담, 예술 치료 분야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둘째, 본 연구가 제시한 오공사상의 현대적 적용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라는 불교적 수행 원리를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생활 태도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오공사상을 인사하기, 감사에 표현하기 등 소소한 행위로 구현해낸 것은 오공사상의 현실에서의 접점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감각 등을 통해 추상적인 오공사상을 구체화시키면서 오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소규모 질적 연구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심상, 정서, 행동 변화를 다층적으로 기록하고 삼각 측정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한 점은 연구 설계상의 강점이라 평가됩니다. 몇 가지 논의할 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연구 확장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연구에서 다룬 효과가 단기적 체험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장기적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오공사상도 공사상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곧 고정된 나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전통사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심리 명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 상담, 교육, 치료 현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이미지가 참여자의 심리적 통찰과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메커니즘 혹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형성 과정은 나의 또 다른 내면과의 대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40대에서 60대 여성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성은 사실 기반 추론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고유의 서사 혹은 콘텍스트 기반의 사고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남성 참가자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상황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토론문 잘 들었는데요. 일단 그 세 번째에 40대에서 60대 여성만 대상으로 하게 된 게 일단 참여자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직관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여성보다 조금 더 발달했기 때문에 더 조금 프로그램에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신 거에 5043과 공과 관련해서는
오공은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라는 불교적 공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는 단순히 나 아님이 아니라 나라는 실체가 관계와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진리의 최적을 뜻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의 메커니즘은 일단 생성형 AI를 통해서 심리적 통찰과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투사와 상징화 그리고 내러티브적 자기 탐구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자는 추상적이고 언어하기가 어려운 내적 심상을 AI 이미지를 통해서 외재화시키고 그리고 무의식의 재료를 객관화함으로 해서 좀 더 자신의 심상을 명확하게 통찰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개인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내가 저장하고 있는 어떤 기억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한 이미지 한 부분만 내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과 연결이 된다면은 게슈탈트 확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경험과 자기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자세한 질문과 토론은 종합 토론 시간에 하시기도 하고 시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열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시 50분부터 4시까지 10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다시 자리에 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